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 간 경영 협력 계획에 대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서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 돌연 취하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스스로 배임 주작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 전 자금 조달을 서두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달 회사채 발행량이 연초에 버금갈 정도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하락세지만 2021년부터 2022년 저금리로 발행된 물량이 2025년 차환 발행되면서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은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근 에이블리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대상에는 초기 투자자가 보유한 구주 지분 일부와 신주가 포함됐으며 알리바바는 총 3차례에 걸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아가 한국전력공사와 PVB를 기반으로 미래 전동화 전력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기아는 한국전력공사와 기아 PVB 활용 미래 전동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이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돕고 전기차 생태계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투심이 약화된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투심을 옥죄해오는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요. 앞으로의 전략과 또 우리 시장에 관한 해답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브리핑들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반도체 관련주에 관해서는 엇갈린 양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요. 더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두 가지 종목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탄력은 조금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에 관한 좋은 의견들은 많지만 반면에 범용 메모리 칩에 관한 여전한 수요 부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그들이 뛰어넘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투심이 조금은 약화된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관련주로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긴밀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 인더의 독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에 관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 3.25%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가의 약세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면밀한 선별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MLB 시장에 관한 선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또 이것이 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에 관한 힘들이 사라지자 오늘 이스페타시스도요 1% 넘는 하락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HBM에 관한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HBM에 관한 수요가 탄탄하다? 그렇다면 이 HBM 시장에서의 검사 장비의 역할 역시도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러한 점들이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다른 양상들, 개별 종목군들에 관한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엇갈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때문에요.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는 1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관련주들은요, 역시나 그 힘이 약합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으면서 지수를 견인을 해줬는데요. 이게 장 후반 들어서면서 그 탄력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0.74%의 약보합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 3사로 알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상승을 하고 있고 SDI 같은 종목군들은 또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다는 부분에서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줍니다. 라이콤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된 이후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콤은요, 주가의 급등이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3.9%가량의 상승폭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호재는 있는데요. 그 호재를 받아내고 있지 못하는 시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장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생큐 머스크가 될 수 있을지, 그러한 양상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특집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시장 진단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낙폭이 조금 커지는 느낌인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SK하이닉스가 또 시장 예상치에 또 거의 뭐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상해라고 해야 될까, 실적이 좀 무난하게 나온 상황이면서 SK하이닉스 쪽에 좀 자금이 좀 몰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와 반대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의 자금력을 더욱더 증진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일단 발목을 잡는 건 저는 좀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팔단해서 엔비디아 공급을 진행을 하고 6개월 만에 지금 12단까지도 지금 납품을 진행하기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점점 삼성전자랑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 부분들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열에 대한 부분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지금 확실한 뭐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겠다, 뭐 납품을 진행을 시키겠다. 라는 부분들이 전혀 약속이 일단은 안 지켜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쪽에는 뭐 대규모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날개를 달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은 좀 SK하이닉스 쪽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2차전 있죠.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LG 엔솔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주가 방어, 지수 방어를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거의 4% 육박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수 방어에도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만 딱 놓고 봐도 개인들은 코스닥, 코스피 쪽에다가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에 대한 수요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국채금리가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국채금리까지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을 조금 더 불안적인 요소를 지금 증식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원래 보통 대선 이렇게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못 찾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리스 쪽으로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트럼프 쪽으로도 몰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이슈가 나오고 부각이 되는 좀 섹터 쪽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그냥 방향성을 일단은 못 잡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누가 되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도 섹터가 좀 시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만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은 담겨져 있는데 리스크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지금 섹터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는 결국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시장을 얼마나 좀 주도를 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은 변동, 즉 관망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상승이 좀 무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또 반도체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자면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11조 9천억 원 31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도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12조를 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소 힘이 약해 보이고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또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엔솔에 관해서도 힘이 조금 좀 약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나면서 어느 정도의 탄력을 조금 더 기대를 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려감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쪽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IRA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뭐 폐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2차 전지 쪽에 계속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만약에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높았다라면은 아마 테슬라의 실적 공개 이후로 2차 전직에서 좀 강한 수급이 또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테슬라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5분기 만에 일단은 깜짝 실적을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둔화가 덜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실려주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LG엔솔이 지금 뭐 강보합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셀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뭐 약보합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차전 쪽이 전부 다 지금 약세 흐름들이 대부분 다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대선 이슈가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시장에 좀 우려감을 좀 조성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만 딱 놓고 보니까 끝물이긴 끝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물은 거진 다 끝났고 문제는 이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물을 채우는 부분들을 테슬라가 이 이후의 실적 부분들을 또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줄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지금 분기 실적 내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까지 냈을 때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시켜주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캐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종식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2차 전지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은 미대에서 한 2주 남짓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특집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또 땡큐 머스크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관한 호실적이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에 온기를 불러올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에 훈풍을 주는 듯했지만, 네네. 부장님 또 이게 장 마감이 될수록
그러한 또 상승폭들이 반납이 되고 네네. 윗골이 달린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국내 증시에는 들어오지 않는 건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단은 수요가 회복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테슬라로서. 네. 근데 이게 또 국내 2차 전지주에는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이제 K 증시의 가장 고질병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에도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 좀 당연한 부분들인데 K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 증시로 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중국 증시 쪽에서 대한 부분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좀 증시의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물론 바닥을 찍고 2차전 쪽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감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대선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된다 하게 되면은 2차전 쪽에 어느 정도 피해가 만약에 별로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건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트럼프가 되면은 결국 2차전 쪽은 차익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쏠릴 거야. 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조심성을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실적이 좋아도 2차 전지의 대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건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수급 불안. 결국에 이제 우려감이 지금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좀 못 따라가게 막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일단 테슬라가 그간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거였잖아요.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부분들도 없었고요. 없었다.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도 그 부분.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월가에서도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스탠리에서도 결국엔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이 없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 이야기가 없으니까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공개했을 때 당시에도 그 말은 했었어요. 저가형 모델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출시를 시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로보택시 쪽이랑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로보택시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랑 달라진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실적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콩콜 통해서 했을 때 자신감이 굉장히 좀 많이 붙어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이 저가형 모델 부분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좀 뭐 생산을 한다라든지 또 로보택시를 대량으로 또 생산을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인도량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투심을 테슬라 쪽에 자극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테슬라 실적이 깜짝 실적 내놓고 나서 시간에 또 강세를 보여준 또 하나의 이유는 그전에는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중국 쪽에. 중국 쪽에 테슬라가 모델 Y라는 이런 모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당연히 뭐 전기차 수요가 계속 둔화를 하니까 가격을 좀 싸게 낮춰가지고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팔게끔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실적에는 분명히 저는 수익성에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쵸. 이번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자동차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팔았기 마진이 때문에 덜 나오니까. 그렇죠. 마진이 그렇죠. 덜 네.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 반대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차량 예상을 했던 인도량 대비 굉장히 많은 인도량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이 정상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쪽에. 마진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실적 부분들이 더더욱 우상향 기조로 타고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할 건데 일단 깜짝 실적 부분들이 가장 크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쪽에 좀 강한 수급들이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그게 결국에 2차 전지 쪽에 지금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개가 좀 껴있는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가로막을 만한 대형 이벤트가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2차전 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테슬라 실적이 지금 잘 나왔기 때문에 2차전 쪽 좀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은 접근해도 되지 않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미대선 이후 봐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미대선 이후,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이후에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전지 쪽은 그러면 안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테슬라 공급망 업체는 봐도 된다고 봅니다. 둘이 친하잖아요. 그렇죠. 둘이 또 너무 친하기도 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2차 전지 전체 쪽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과연 테슬라랑 트럼프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죠? 머스크를 그쵸. 내치진 않겠죠. 내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높다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은 봐도 됩니다. 그럼 특히 그 안에서도 궁금해요. 네. 서진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LNF 있을 수가 있고요. 또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좀 저는 봐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LG 엔솔 같은 경우 그래도 좀 강보합권을 좀 유지시켜주고 있는 게 그나마 이 미대선 리스크 이벤트 부분들의 조금은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수급적인 면모로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직접적인 테슬라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실적 부분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대비해서. 근데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 그렇죠. 대선 이벤트 말고는 지금 가로막을 만한 이슈 부분들이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LNF가. 그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세를 좀 보내주면서 개인들이 그 매도 물량을 매수 물량으로 계속 대체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조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기관들이 이제 오늘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투신이나 보험 쪽, 연기금들 일단 다시 들어와 주려고 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가 참고로 이제 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매도세를 내보내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외국인의 매도세 물량도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LN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바닥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닥이라고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주가가 더 빠질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 악화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적인 악재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LNF가 대부분 주가의 악재 부분들을 전부 다 맞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크게 빠질 만한 폭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상방으로 올라가면은 더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은 저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실적에 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이 저가형 모델이 보급이 되면서 마진율이 줄진 않았을까에 관한 우려감들 때문에 실적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뜯어보면은 정말 말씀하셨던 게 맞은 게 이게 주력 모델인 모델 3보다는 대형 전기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관한 효과가 컸다라고 해요. 사이버 트럭은 좀 고가형의 모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마진율들을 채워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테슬라에 관한 불확실성들 좀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가형 모델을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로보택시는 2026년도에 또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줬다라는 것들도 오늘 테슬라 가격을 이끌었었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쪽만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소재 관련해서는 좀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소재주들은 그런 쪽들은 이제 탄력을 받을 만한 요인들은 당분간은 조금 없는 거겠죠? 사실 일단 소재 쪽이 전체적인 탄력을 받으려면은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쪽 쪽으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지지율이 좀 기울어진다라든지 그쪽이 좀 당선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게 되면은 지금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받을 거거든요. 바이든의 정책 자체를 그대로 계승해서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뭐 1년, 2년 전만 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주독 섹터로 많이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그 정도의 좀 주독 섹터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정책 구도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는 트럼프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해리스 쪽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기운다든지 당선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지자들이 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이게 구도가
크게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그 재료를 이제 전부 다 오픈이 되고 나서 봐야 알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정확하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이후에 IRA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저는 제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거가 돼야만이 일단은 소재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리튬가가 바닥을 잡았다라고만 해서 2차 전지 쪽이나 리튬 쪽이 수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양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재료가. 너무 재료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조금도 폐지를 하고 IRA 폐지하면은 저희 기업은 당연히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2차 전지가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현지에 법인 설립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 쪽이 됐든 유럽 쪽이 됐든 현지 법인 설립을 좀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엔캔 같은 경우가 이 전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수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인도가 완료가 돼야만이 그 전액에 대한 본질의 양을 좀 살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차 공장 옆에 전액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엔캔 같은 경우가 그간 시비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증설들을 좀 이어갔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무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산이 되게 되면 실질적인 기업 측에서도 당연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대한 매력도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리튬가가 바닥을 잡았다. 특히 뭐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로만 끌어올리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저희는 리스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게 계속 단순히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고 바닥 부근이고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왔다가 또다시 눌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리스크를 꼭 생각을 해두고 내가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을 좀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이에요. 이건 결국에 맞아요. 해리스가 돼도 네,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 테슬라 공급망 업체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끌어올린 2차 전지주의지만 이 미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힘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들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사실 선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본부장님. 최근에는 이제 로보택시 발표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튀어오르는 흐름까지도 네네네. 보여줬는데 오늘 몇몇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뭐 라이콤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은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쪽 섹터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자율주행 쪽을 만약에 바라본다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 보는 게 카메라 맞다고 모듈 쪽,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이 차량을 운전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이 운전하게 되면은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눈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눈이 저희는 뭐 두 개의 눈으로 뭐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방에만 카메라 달린다고 해서 뒤쪽까지 전부 다 소화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측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앞면이나 뭐 후면 부분들에도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자율주행 부분들이 지금 시연을 하고 나서 만약에 사고라는 부분들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상 상황, 발생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위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많이 줄어든다 하게 되면 그때는 소프트웨어 쪽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 부분들이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그때 가서는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쪽이 이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카메라 모듈 쪽을 일단은 좀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쪽이 그간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었고요. 그 기대감 뒤에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어떠한 재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탄력성을 많이 있고 좀 아래로
내려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도 일단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 웨이모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으로 일단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멘텀 뒤에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납품이 진행이 되고 혹은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온다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적의 바탕이 베이스로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쪽도 이제는 계속 빛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자율주행 쪽 차량이 결국엔 잘 된다 하게 되면 편리성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편리성이 좋고 내가 차에 앉아 있어도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자율주행 쪽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 성장 모멘텀을 또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 쪽을 일단은 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간밤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들 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가 가이던스를 높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자신감이잖아요. 컨센서스는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가이던스는 이제 그들이 예측하는 그런 판매량들과 영업이익이니까 그거를 이제 높였다라는 점에서 우린 앞으로도 자신 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았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내비쳐지게 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게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아마 이제 제 생각이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가장 포인트를 맞춰줄 부분들은 과연 이 이후에 이익률이 개선이 정말 될 수 될수 있을 있을지.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두 번째로 전기차 수요가 정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수요. 네, 그렇죠. 이 두 가지에 저는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가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긴 합니다, 머스크가. 근데 이 자신감은 앞전부터 많이 내비쳤던 부분들이에요. 그쵸. 워낙 네. 솔직한 말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너무 늦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앞전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당시에도 뭐 자신감 없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엔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많이 미뤄져서 결국에는 공개는 되긴 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테슬라가 지금 깜짝 실적을 내보내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는 거. 결국 인도량을 확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저가형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를 시키면서 뭐 200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늘리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또 발언했던 부분들이 단기간에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화색을 안겨줄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게 언제 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콩콜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토대로 본다 하게 되면은 테슬라 안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요. 지금 기업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자신감이 너무나도 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지금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건가 보다. 캐시 우려도 일단은 마무리인가 보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간 많은 투자자들이 배신을 또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믿음감이 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실적은 좋아졌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초점은 앞으로 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아마 많이 맞출 거고요. 그럼 전기차 수요 부분들 결국 인도량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주가가 급등력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앞전에 뭐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시피 급등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시피 그렇게 가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월가에 대한 부분들 리포트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요. 워낙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둔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나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리포트 부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다시 또 변화를 시켜주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의 촉발을 조금 더 나타낼 수는 있겠죠. 다만 저는 실적을 지금 한 번만 보고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라 못해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해보고 정말로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하게 됐을 때의 테슬라의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이제 주가는 그 전에 선 반영해서 움직이긴 할 겁니다. 선 반영해서 움직이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빗대어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테슬라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자리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투자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테슬라 쪽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다 관련 공급망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 2차전 쪽은 일단은 저는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 관련주를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 실적이 좋게 나온 것에 관해서는 대부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너 리스크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논란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기업에 관한 리스크들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 실적만으로 전기차 모든 시장을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의 이런 실적을 올렸던 그런 요인들이 이제 ESS라고 이제 많은 또 증권사에서 내용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관련 기업들도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들도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이쪽 부분에 관해서 섹터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테슬라의 종목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또 어떨까요? 일단 ESS 같은 경우는 굳이 2차 전지나 테슬라가 아니어도요. 저는 이제 봐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에너지 오히려. 저장 장치 네네네. 부분들은 갈수록 저는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모든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AI 쪽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들을 진행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까지도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업 부분들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그에 따른 ESS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전에 상반기 때도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전력망 업체들 같은 경우 또 강하게 또 수급이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지금 같은 경우 원전 쪽이 또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원전 쪽도 결국에 AI 발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AI 발로 원전 쪽 같은 경우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하게 움직였던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 ESS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ESS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테슬라 관련 ESS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ESS 종목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뭐 SK 이터너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앞전에 제가 이제 서진 시스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단 저는 ESS 쪽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수급이 강하게 잡히고 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도주가 또 뚜렷하게 잡혀 있는 그런 섹터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딱 그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ESS가 움직였을 때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렸던 쪽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터너스입니다. SK 맞아요, 이터너스. 맞아요. 네. SK 이터너스. 이쪽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ESS 쪽이 모멘텀이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대장 역할을 SK 이터너스가 또 해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ESS 쪽 같은 경우는 대장만 일단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이쪽의 포트를 뭐 2종목이 됐든 3종목이 됐든 많은 편입을 이루어져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없이요. ESS면 딱 한 종목, 또 뭐 2차 전지면 한 종목 내지 뭐 2종목, 반도체 뭐 몇 종목 이런 식으로 좀 포트 편입을 진행을 해야지 오히려 ESS 쪽이 좀 강하게 수혜를 볼 것이다 해서 뭐 서진 시스템도 담고요, 뭐 G2 파워도 담고요, 뭐 SK 이터너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일단은 대장 역할 수급이 또 강하게 몰렸었던 SK 이터너스 쪽을 충분히 바라보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해서는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소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본부장님 네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테슬라에 관해서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까지 쭉 훑어봤는데 자, 앞으로의 또 전망들도 짧게 지켜보면서 네. 본부장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미 대선까지는 그래도 너무 공격적인 매수 방향 포지션을 좀 안 잡는 게 저도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 포트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포트를 추가적으로 또 포트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뭐 지금은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한 부분들의 선별적인 대응을 일단은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도체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또 많이 나눠지긴 할 텐데 저는 일단은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관련 공급망 업체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나중에 정말
정말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마이너스 50%, 60%인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내가 정말 지금 당장 매도를 못 해가지고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는 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가는 기업 양상을 또 많이 나타내고요. 반대로 빠지는 것은 그 빠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자식처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모멘텀이나 재료가 딱히 없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포트를 변경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단기적인 뭐 관점, 뭐 단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발의 실적 발표가 전반적인 시장 섹터에 온기를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기조들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테슬라 특집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훈풍에 다 얻어가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장에 모멘텀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을 주가에 반영시키기에는 우리의 투심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심이 너무나 위축됐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1%, 코스닥 지수는 1.5%가량의 낙폭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마감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 관한 지수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면밀하게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반도체 업종들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양상들이 보여왔고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한켠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었지만 올 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지수에 관해서 끌어내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에 관한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저희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 다른 양상을 보여온
올라온다라고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TC 본딩에 관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납품을 했었던 한미반도체에 경쟁사가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화인더였는데 한화인더의 CEO는 직접 회사를 방문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한 납품 의지를 다시 한번 표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기업의 주가의 양상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화인더는 오늘 시장에서 2%가량 상승했고요. 한미반도체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SK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냈었던 HBM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HBM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업에 관한 니즈도 더욱더 증폭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2%가량 상승하는 흐름들까지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하락했습니다. 그중에 YC 같은 경우에는요. HBM에 관한 장비를 납품하긴 하는데 그 업체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편을 통해서요. 이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로 나눠야 하지 않을까. 밸류체인에 관해서 고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YC는 오늘 시장에서 2.5%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고영도 볼까요? 고영도 오늘 시장에서 2.9%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HBM에 관한 검사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주다라고 해서 모두 오르지도 않고요. 또 삼성전자 관련주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하락하지도 않는 흐름입니다. MK전자는 앞서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앞으로의 전망치들은 상당히 좋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 업체 중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 관한 호조세가 지속될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고요. 실질적인 실적치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온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어떤 흐름들 있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약세로 출발해서 더 큰 약세로 끝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그 훈풍 그대로 입어가지 못했던 테슬라 관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 가져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폭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ESS 매출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폭증한 것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컨콜도 굉장히 중요하죠. 컨콜에서 자동차 차량 판매가 앞으로 20%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량 가격도 낮출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앱을 개발을 또 해서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약수 효과를 받아간 쪽은 보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 동안이나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분 일부 토해낸 채 장을 마감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목소리 내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KB증권 쪽에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내버렸습니다. 기존 6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47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21%가량 내려잡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 이유로는 배터리 부문의 투자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이 부문에 있어서 2026년이 돼야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었고요. 2025년에는 3조 6천억 원인데 참고로 이 수치는 시장의 평균 컨센보다 10%가량 하향 조정한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결국 이렇게 3%대 내림세 보이면서 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살펴봤더니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틀 빼고 모조리 다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관에게 있었습니다. 기관이 10일부터 시작해서 딱 하루 빼고 다 배도세를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라발 호재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2% 가까운 상승세로 시작했지만 시작을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BM뿐만이 아니라 그룹주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HN까지도 4%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라이콤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율주행이죠. 테슬라 컨콜의 그 훈풍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오늘 장중한 때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분을 일부 토해낸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내에서는 DH 오토웨어라는 종목이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별 호재 있었어요. 국책과제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과제냐 살펴봤더니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여기에 HL 만도가 또 주간 연구 기관을 맡았다라는 소식 속에 급등세 잘 지켜주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다양한 해답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